자, 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86 시리어즈 라이브를 구현할지는 신중히 결정하라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에 이게 여기 기본 내용 외에는 책에서는 한 걸음 더해서 몇 가지 좀 더 다루는 게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하죠? 도대체 왜 신중히 결정을 하라는 거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원히 지게 되는 호환성 부담, 두 번째는 개발 및 유지 보수의 복잡성 증가, 세 번째는 보안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는 테스트 증가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호환성을 부과하게 되는데 영원히 일단 여러분들이 그 시리어즈 라이브를 구현하면 이게 마치 공유되는 공개 IP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경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직렬화 형식을 사용하는 코드 시스템을 쓰고 클래스의 수정이 직렬화 포맷을 깨뜨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시점의 결정으로 인한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만약에 시리얼 라이브를 설계 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작성을 하다가 실제 서비스를 구현했는데 이제 그제서야 뭔가 좀 결함이 있다 했을 때 굉장히 이전 것까지 호환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직렬의 지원을 결정이고 영구적인 호환성 유지를 부담하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두 번째는 개발 및 유지 보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클래스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직렬화 포맷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 로직으로 뭐 라이트 오브젝트나 리드 오브젝트 같은 직렬화 로직을 작성해야 될 수도 있고 시리얼 버전 UID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과 수정 작업이 더 복잡해지겠죠. 그로 인해 또 예기치 않은 직렬화 관련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안 문제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역진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소스에서 직렬화된 바이트 시스템을 입력받으면 보안 이용 방해를 청할 수 있고요. 그런 보안적인 허점이 있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악의적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악의적인 직렬화 데이터를 전송 가능하고 그로 인해 이제 예기치 못한 객체가 생성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또 시스템 공격도 가능한 경우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화는 보안의 취약점을 만드는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증가가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신버전 리리즈 시 증가되는 테스트 부담이 있겠죠. 기존 직렬화 테스트와 호환성 테스트를 꼭 해야 되고요. 새로운 직렬화 데이터 생성 및 검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테스트 복잡성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 클래스 변경 시 직렬화 관련 테스트를 만족해야겠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 테스트 필요한 경우에 발생도 하고요. 이로 인해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책에서는 시뮬라이저를 구현할지는 신중히 결정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경우의 수에도 불구하고 구현을 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으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파이널라이저블 공격인데 이게 뭐냐? 이제 자바에서 파이널라이즈라는 그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객체가 이거는 객체가 메모리에서 제거되기 전에, 즉 가비지 컬렉션이 동작하기 전에 호출되는 메서드를 악용하여 객체의 상태를 조작하거나 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하는 공격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 객체가 삭제되기 전 불법적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파이널라이저 메서드를 동작을 시키면 중요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설정된 불변식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직렬 후 객체의 상태를 조작할 수 있겠죠. 역직렬된 객체는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으므로 파이널라이즈를 통해 객체의 값을 비정상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부모 클래스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간단한 예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값이 있는데 이거는 0보다 절대로 작으면 안 된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그랬을 때는 뭔가 중대한 시스템적인 하자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악의적인 하위 클래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파이널라이즈를 다시 재정의 시킨 다음에 프라이빗 필드에 접근을 한 다음에 불변식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널라이즈를 메서드를 재정의를 통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이렇게 원리 크리서스 클래스를 생성한 뒤에 가비지 컬렉션 동작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그 가비지 컬렉션 객체가 삭제되기 전 파이널라이즈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재정의 된 메서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음수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음수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치명적인 에러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파이널라이즈를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느냐? 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파이널로 재정의를 금지하게 해라.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서 파이널라이즈를 메서드를 파이널로 선언하여 하위 클래스가 재정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 사용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자바 9부터는 파이널라이즈는 권장되지 않으며 다러한 방식으로 트라이비드 리소스나 클리너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클래스 설계 시 불변성을 강제해요. 클래스를 불변 객체로 설계하여 상태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두 가지 왜 신중히 해야 할까와 그다음에 파이널라이즈 공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보실 분들은 임팩트 86 책에 조금 더 한 걸음 더라는 약간 느낌으로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를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